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74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44일차 성공은 당신 것 146페이지입니다.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직업을 자꾸 바꿔요. 그쵸?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이제 막 직장 생활 하다가 자영업 하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네. 돈을 벌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쫓아서 계속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아이고 내가 돈만 벌면 내가 지금 안 그렇겠다. 이렇게 더 할 건데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것 같아. 그죠? 돈이 먼저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고통스러운 부자는 부자야. 근데 물질적인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거죠. 마음은 가난하고 물질은 부자고 이런 부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닌 것이다. 성공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둔 성공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만족스럽고 기뻤을 때 그 성공으로 돈은 얼마나 벌었든 거의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한 성공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만족스럽고 기쁘다는 거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게 돈을 얼마나 벌었던 안 벌었던 거의 상관없이 그냥 내 내면에서 만족감을 얼만큼 느끼고 있느냐 그거죠. 굉장히 내면에서 성취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구서 대금 내고 괜찮은 생활 수준 유지하기 충분한 돈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꼭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은 부족한 성공을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부족한 성공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한다. 부족한 성공은 물질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데 내면에서 이제 찾지는 않고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모두 대체적으로 막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성공을 보상받으려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 이제 진짜 그러니까 원래 내 본체가 무한한 의식입니다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정말 마음이 아니라 한계 짓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의식이라면 의식과 딱 맞는 무한대로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렇죠. 거기서 끝까지 뭔가 내 성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했고 어린이집도 했었고 자영업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을 이제 실내 놀이터를 해봤을 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22년 전에 만났을 때 이거다 해서 그냥 이것만 그냥 계속해서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 다른 걸 이거를 뭐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잘 만나서 잘 하게 된 케이스죠. 근데 이제 돈 많이 버는 것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면 성공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동기부여를 받았죠. 근데 그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돈을 번다는 거에 한계. 제 자신 자체도 그렇게 돈을 버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식 공부를 만나고 의식 공부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그리고 호키스 박사님 책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것은 물질, 내가 무엇을 갖느냐가 계속 여태까지 그랬던 거 무엇을 갖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가질 것이냐.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가질 것도 필요하죠. 왜? 어떤 일을 했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한 느낌, 상상, 느낌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데 아직 정확한 그 느낌을 찾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내 존재, 느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존재를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그럼 가져지는 건 그냥 가져진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들으면서도 뭐야?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그래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이래요. 돈이 없어서 안 돼 하니까 행동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니까 행동을 안 하죠. 그래 놓고 이제 돈이 있다 없다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욕망에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욕망에서. 어쩔 수 없어요. 욕망이. 욕망 안에 있는 게 어쩔 수 없는데 빨리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라고 계속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각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것에 동기부여를 받는 거는 성공의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는 나는 많이 돈이 없다라는 거가 있죠. 네, 그래서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돈은 사실 만족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만족한 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이나 활동이 잘 마무리되면 거기서 그냥 빠져나옵니다. 일이나 활동에 어떤 그냥 일의 즐거움, 활동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거. 내가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는 거에 그냥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을 때는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그냥 즐거움이 있는 거죠. 내가 인류에 봉사하겠다.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뭐야? 나는 이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한계가 있는 거야. 욕망. 해빙부터 밑으로 내려가서부터는 그게 이제 욕망이 생기다 보니 욕망이 크면 클수록 저항감이 크더라고요. 그럼 두려움도 같이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더 들어요. 그래서 존재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해빙, doing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가져지는 것은 저절로다. 그래서 1번이 존재, 그 다음에 2번이 행동, 3번이 가져지는 것.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 3번부터 어떤 걸 갖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나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일이나 활동에 잘 마무리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둔 가장 크고 기뻤던 성공 가운데 다수는 사실상 저에게 아무런 재정적 이익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재정적 이익도 안겨주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성공이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일 때,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일 때 성공은 저 밖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날 수업을 들었을 때도 이제 헌신하라는 거. 내가 정말 진심으로 헌신했냐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헌신적으로 도와줬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진짜 제가 이제 저희는 6대까지 보상을 받는데 제가 7대, 8대를 6대를 만나잖아요. 그럼 7대를 소개시켜줘요. 그럼 7대를 만나면 7대가 8대를 소개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7대를 위해서 글을 위해서 대수가 상관없이 글을 위해서는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도와는 거예요. 7대, 8대까지 막 가서 맨 위에서는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자기 라인에서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헌신적으로 가서 막 도와준 적이
많았어요. 저기 분당 막 인천, 부천 막 이런 데 가서 막 도와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쪽 라인이 지금은 없어요. 사라지고. 근데 그 후에 제가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뭔가. 거기 말고 다른 데에서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여기 하다가 이게 없었으니까 이거는 뭐 없어 하고 이렇게 생각을 저도 옛날에는 내가 했던 것들이 사라졌네 이제 없어져 가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쪽에다가 사과상자를 막 주면서 사랑을 쏟아부었더니 헌신을 했더니 헌신을 했더니 이쪽에서 완전 배 창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냥 배가 있는 창고가 막 저한테 선물로 왔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쪽에서 헌신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힘이 들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마음도 동기도 있었으면서 어쨌든 헌신하는 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 한참 동안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지 하는 그 동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한동안 쫙 내려놨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점점 가동을 자꾸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가지고 점점 가동을 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을 보죠. 야, 저 홍콩에 있는 저 30억, 50억 버는 저 사장님의 정신세계는 진짜 대단하다. 계속 읽어요. 계속. 이제 번역해 주시는 분이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 기대하시라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세 번째 2개 번역해 주시고 세 번째 번역하면서 기대하라고. 그래서 좋은 것도 이렇게 번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저 밖에 있는 것에 저 물질을 내가 가져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들까? 제가 그 헌신하는 마음이 멋모르고 했어요. 한 8년은 멋모르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쟤네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판단 분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쟤는 왜 저래? 저 이 움직이지도 않아? 왜 성공하고 싶다더니 일찍 나오지도 않아? 왜 저래? 그리고 막 이런 이제 판단 분별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막 정신 차리고 제가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160이 안 돼요. 키가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키가 작은지도 한 8, 9년 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 보이는 이런 것조차도 그냥 인식하지도 않고 그냥 있잖아요. 나한테 그냥 도와주고 좋은 얘기하고 내가 막 진짜 감정적으로 힘들 때 그냥 잘 받아주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으로만 이렇게만 봤지 키가 큰지 작은지 외모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눈에 들어올 틈도 그냥 그런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저 사람들 돕고 싶어 하는 마음. 그냥 내가 잘 돼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판단 분별하기 시작을 하면서는 안 되더라고요. 판단 분별하는데 아우 쟤는 이래서 이렇고 쟤는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막 판단 분별을 하죠. 판단 분별.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하잖아요. 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막 돌아가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가 이 생각 때문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먼저 뭔가 생각이 적어지고 줄어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생각의 뿌리를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 신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 분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이 그냥 정지가 되었던 것 그렇죠? 헌신했던 걸로 파장이 왔고 나 진짜 헌신하려고 저 사람을 위한 마음을 계속 해야 돼. 근데 내 이득이 자꾸 올라가죠. 내 이득, 내 계산이 올라가요. 계산이 올라올 때 또 내려놓고 계속 내 계산을 내려놓고 진짜 저 사람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헌신하는 마음. 그래서 내면에서 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를 도와주는 그 마음이 헌신하는 마음이 결국은 누구예요? 나에게 헌신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나도 내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잘 되지 않죠. 나에게.
조금 하려다 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알아차리고 저 밖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의 진짜 기쁨을 느꼈을 때, 진정으로 도와줬을 때 그 기쁨을 내 스스로가 느껴야죠, 자꾸.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 본성 자체가 저 밖의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는 뭐예요? 저 밖의 일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기껏해야 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즐거워질 것이고, 자신이 어떤 일에서 재정적인 면을 얼마나 정확히 받는지도 어쩌면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만족감과 성공한 느낌은 저 밖에서 전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 전적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다. 만족감과 성공한 느낌은 뭐예요? 밖에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전적으로 그냥 밖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 내면에서의 그 기쁨이 있다, 그냥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계산하고, 네? 계산하죠.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저는 그랬던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열등감 때문에 내가 먼저, 내가 최고야.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최고 위로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제 밑에 가 있지? 싫은데? 막 이런 계산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저희 일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싫어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내가 돈 들어가는 게 싫어해요. 저 사람한테 돈 들어가는 게 싫어가 내 마음, 나한테 돈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안 돼요. 처음에 되는 듯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그래서 그냥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인연이 있어서, 그쵸?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저 사람한테 돈 들어가는 게 싫어하면 그 순간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없이 뭐예요? 그냥 하염없이 그냥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에, 일 위에 공헌하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일이 저절로 되는 거죠. 기쁨을 느낄 때. 그렇죠.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세상 초월. 즉, 더 이상 저 밖으로부터 영향받아 좌우되지 않고, 밖으로 영향받아서 좌우되지 않고, 저 밖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저 밖이라고 생각해서 영향받고 저 밖에다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삶에서 만족스러운 면이 너무 많아 취약한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에서 만족스러워서 취약한 면이 하나도 없대요. 따라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감정적인 반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삶에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한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빠져들지 않는다, 감정적인 거에. 근데 그렇지 않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잖아요. 감정적으로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아차리고 내가 어떤 감정에 어떻게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관찰해서 내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잘 봐야죠.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들어올까? 저도 잘 제가 모를 때 많아요. 놓칠 때 많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계속 보는 거. 뭐지? 에너지가 느낌이 이게 뭘까? 그래서 그 느낌에 푹 빠져 있을 때도 있고 빠지면서 알아차려서 빠져나올 때도 있고 뭔가 꾸준하게 있잖아요. 그 내 나를 관찰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 목표를 두면 좋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두고 이루어진 것을 아니면 일일 목표도 좋고요.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일일 목표. 진짜 몇 개월 뒤의 목표는 해놓고 상상해서 세팅해놓고 오늘 하루도 목표가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들지 않는다.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빠져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감정적인 거에. 판단 분별하게 하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 분별하죠. 다 기준은 나로부터.
판단 분별하는 기준이 뭐야? 나로부터잖아요. 나로부터 판단 분별하는 거야. 내 신념에 의해서 판단 분별한다. 그래서 내 신념에 의해서 판단 분별하기 때문에 내 믿음, 쇼크로 인해서 판단 분별하기 때문에 그 판단 분별하는 게 곧 나다. 그렇잖아요. 곧 나잖아요. 제가 그냥 막 열심히 막 헌신적으로 할 때는 안 보였던 것이 제가 왜 내가 뭔가 설명했는데 안 사도 왜 안 사지라는 생각을 그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소개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소개 안 하지? 그냥 안 하지? 그럼 왜 사질 안 사? 그러면 사겠지? 사지 않지? 아 그럼 소개도 하겠지. 뭐 이거 아니면 저거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하지? 쟤는 이상해 그랬으면 아마 거기서 파장이 안 일어났어요. 끊임없이 계속 갔어요. 계속 반복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거든요. 또 갔어요. 계속 갔어요. 계속.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못 모르고 옛날에 했었지만 지금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방법도 제대로 알려주고 옛날에는 정말 무식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체계적으로 이런 공부도 있고 다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시는 대로 딱 하면서 내 감정적인 거는 빼야 되겠죠. 내 생각 판단 분별하는 거 빼고 내 생각 판단 분별이 올라오는데 해결할 수 있는 공부의 장도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들어와서 해결하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또 진짜 질문하면서 해결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안 하고. 그렇죠. 해결해야 될 사람들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들 계속 내려놓고 판단 분별하고 잘 될 때는 헌신할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 다음부터는 왜 제가 늦게 올까?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제 그들의 단점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단점. 상대방의 단점은 곧 나의 단점이잖아요. 내가 두려우니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보였던 거 옛날에 몰랐던 거죠.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적어보고 그게 왜일까 다 적고 찾아보고 그렇죠. 어릴 때 사건이 어떤 게 있었길래 이 경험하려고 또 그럴까 어떤 경험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릴 때 경험했는데 그걸 저항을 해서 저항한다는 거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일단 경험했던 거는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사라지는데 또 저항하고 싫어 또 경험하려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계속 경험하려고 하죠. 내가 싫어해놔 놓고 사건을 만들어요. 사건을 만들죠.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사건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 사건을 만드는구나 내가. 그냥 직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으면 또 와요. 또 오고 또 와요.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찾아보고 그럼 또 아니면 의식이 높으신 분 뭔가 내 생각보다 차원의 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내 생각이 이렇게 갔을 때 내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이게 맞을까 어쩔까 몰라요. 근데 이 내 생각은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온 것. 근데 뭔가 그래. 그럼 그 내 생각과 다른 한 칸 위에서 뭔가를 그 한 칸이 아니라 내 생각 위에서 하고 계신 분한테 여쭤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맞는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안 물어보고 막 시행을 해요. 그럼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신념, 믿음대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리라서. 그렇죠. 내가 경험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그때 순간에 그냥 일어나는 거를 그냥 하는 때도 있죠. 근데 아 그래 내가 또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큰 거 이런 거 있죠. 진짜 큰 거나 사소한 거나 다 질문하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3번을 들으면 각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예전에 진짜 질문하고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질문을 많이 옛날에 안 했던 그래서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이 반짝방 시간이 저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제가 매일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각성하면서 아 맞다.
그냥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에 푹 빠져버려서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각성하면서 아 그랬었는데요 하면서 제가 저를 각성하면서 저를 봐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저는 반짝반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제일 많이 각성이 돼. 아 맞네 맞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반짝방을 하면서 진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죠. 많이 받습니다. 진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아 이게 진짜 꼭 뭔가 내가 기뻐서 그냥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라고 해서 시작했지만 정말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잖아요. 제가 떠들고 제가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그냥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거고 제가 그냥 제가 저를 각성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각성하는 그 시간이 참 감사하죠. 매일매일 각성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3번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질문 신년 발표를 더 하셔야 돼요. 하는 분들만 해요.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사건에서 온 거잖아요. 신념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계가 무의식에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막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이제 제가 요새 뭘 하나 했단 말이에요. 주말에는 이제 손녀랑 있으면서 못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손녀랑 있다 보니까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제가 뭘 하나 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묻는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전화 와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주말에 보니까. 이야 이게 있잖아요. 그대로 미세한 것들에 대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보면은 카톡방에서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파장을 일으키면 그 파장으로 인한 그게 이제 뭔가 영향이 있겠지. 그치만 그들은 그들이고 그냥 나는 일단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따라하시더라고요. 따라하는 사람이 한 명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부담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유심히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듣고 이제 내 생각대로 하고 제대로도 안 듣더라고요. 제대로 안 들어요. 그분도 전화 왔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다니까 아 하면서 이래 몰라요. 근데 뭔가 모르게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어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나와 다를 때는 뭔가 이미 뭔가 어떤 경험을 더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생각은 내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좀 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 다른 의식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건. 그렇죠. 그래서 3번씩 각성하는 시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내일 또 이제 화요일 날 대구에서 이제 수업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들으면 더 좋아요.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그다음에 토요일날 3번 들으면 제일 좋고요. 네, 그래서 행복한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또 8월 또 중순입니다. 그렇죠?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네, 보름 나왔어요. 열심히 또 한 달 또 열심히 또 보내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